지치지 마십시오.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꼭 본인과 인연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꼭 하지만 요즘은 본인 집 아래나 옆에 개인 거라지 공간이 있고 바로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집은 내 집과 당연히 붙어 있고요. 이런 곳을 타운홈 스타일 콘도로가 합니다요. 미국은 땅값보다는 집 자체의 크기에 따라 주택 가격이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 집 총 면적이 10,000스퀘어핏이고 집 자체의 크기가 1,500. 안녕하세요. 케빈의 미국 부동산 이야기의 케빈 킴. 케이리입니다. Hey Kevin, it seems like you've been pretty busy lately. Yes, I am really busy. 왜 갑자기 영어로? 손님들과 바쁘게 또 열심히 일하는데 생각보다 딜이 잘 안 돼가지고 걱정이에요. 아직도 셀러 마켓입니다. 셀러 마켓에서 좀 바이어 마켓으로 안정되는가 했는데 아직도 그런 시그널이 안 보이는 거죠? 네, 언제까지 이런 마켓이 유지될지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바이어분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면 지는 겁니다. 그리고 집은 꼭 본인과 인연 있는 집이 있기 때문에 꼭 좋은 그런 인연이 생길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곤 해요. 집도 열심히 보고 또 오퍼도 쓰는데 잘 안 되면 많이 서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케미 부동산 바이어 분들 파이팅 하세요. 정말 좋은 집 찾도록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KTC의 응원을 받아서 오늘 한번 다시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집 구입 시 베스트 질문 중에서 단독주택, 싱글 패밀리가 좋은지, 타운홈, 컨도가 좋은지에 대해 알려주신다고 해서 기대가 많은데 오늘 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짝 부담이 되긴 하는데 최대한 잘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싱글 패밀리, 타운홈, 컨도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싱글 패밀리, 즉 단독주택은 먼저 게이트가 없고 HOA가 없는 일반적인 주택을 말합니다. 당연히 옆집과 떨어져 있고 야드도 있어야겠죠. 타운홈은 게이트 단지 내에 있을 수도 있고 게이트가 없을 수도 있어요. 또 주택 단지 내에 여러 부대시설들이 있고 HOA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타운홈도 옆집과 내 집이 반드시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럼 옆집과 내 집이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타운홈이 아니겠네요? 맞습니다. 콘도도 마찬가지로 게이트 단지 내에 있거나 게이트가 없더라도 HOA가 있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옆집과 붙어 있다면 콘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새로 생긴 주택 스타일이 있는데 혹시 타운홈 스타일 콘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설명해 주세요. 알기 쉽게. 예. 예전에 코리아타운 같은 곳에서 많이 보여진 아파트 형식의 콘도는 차를 파킹 공간에 두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는 그런 집들을 콘도라고 했거든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하지만 요즘은 본인 집 아래나 옆에 개인 거라지 공간이 있고 바로 집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된 곳들이 굉장히 많아요. 옆집은 내 집과 당연히 붙어 있고요. 이런 곳을 타운홈 스타일 콘도라고 합니다. 타운홈과 콘도의 장점을 살린 주택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옆집과 붙어 있으니까 노이즈, 브라이트니스 같은 건 안 좋을 수 있겠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장점을 극대화시켰지만 100% 만족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몇 가지 단점도 있어요. 그래서 타운홈 스타일 콘도 중에서는 사이에 끼인 집보다는 코너에 있는 집이 조금 더 채광이나 소음 부분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집들이 생겨나게 됐어요? 그냥 집들을 떨어지게 짓고 또 컨도는 원래 스타일대로 만들면 되는 건 아닌가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여기에 약간 숨겨진 의도가 있어요. 미국은 땅값보다는 집 자체의 크기에 따라 주택 가격이 형성이 돼요. 예를 들어 집 총 면적이 10,000스퀘어핏이고 집 자체의 크기가 1,500인 경우나 또 집 총 면적이 5,000스퀘어핏이고 집 자체의 크기가 1,500인 경우에는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다면 집값은 거의 같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미국은 땅의 면적보다는 집의 거주 면적에 따라 집값이 결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잘 모르고 있었던 부분이네요. 야드가 넓으면 집값도 비싼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네, 맞아요. 한국은
땅도 집값에 반영이 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한국의 주택시장과 미국의 주택시장을 잘 비교해 드릴 테니까 한번 좀 기회를 주십시오. 좋네요. 한국과 미국 부동산 차이를 언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정말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우리 얘기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집 구입 시 땅이 넓으면 당연히 그 집을 사는 게 유리하겠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은 집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조금씩 집을 짓는 형태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KT 씨, 요즘 새롭게 집을 짓는 빌더들은 한정된 땅 안에 보다 많은 집을 짓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집들의 간격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집을 짓는 게 유리할까요? 아마 한정된 땅 안에서 집을 최대한 많이 만드는 게 유리한 것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타운홈 스타일 콘도가 생기게 된 거예요. 옆집 간의 간격을 없애면 조금이라도 많은 집을 지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프론트 야드, 백야드가 있는 집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런 야드가 아주 적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야드가 없는 집들도 많이 짓고 있어요. 그럼 좀 답답하고 삭막하겠어요. 이런 여유 공간이 없으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런 콘도들은 2층에 발코니가 있거나 집 옥상에 루프탑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놓기도 해요. 요즘 얼바인 같은 곳에 가면 이런 건축 스타일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최대한 단점을 없애면서 공간 활용을 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싱글 패밀리가 좋을까, 타운홈, 컨도가 좋을까에 대해 얘기 나누고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주택의 용도나 뜻을 알겠는데 이게 오늘 주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That's a good point. 대신 위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KT 씨가 보기에는 앞으로 어떤 집들이 더 많이 지어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컨도 스타일 같은 집들이 많이 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참 웃기는 게 제가 살고 있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100만 불짜리 새 집을 가서 봐도 백야드가 아주 적은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100만 불 정도 되는 집들은 뒷마당도 크고 잔디도 잘 깔려 있어가지고 굉장히 운치 있고 멋있었거든요.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집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예전 집들은 그런 멋이 있었는데 요즘은 새 집초를 가보면 좀 그런 부분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요즘은 최근에 지은 집들 중에서 한 200만 불 정도 이상 되는 집에 가야 어느 정도 그 마당이 좀 있는 경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단독주택이 타운홈보다 같은 크기면 조금 더 비쌌고 가격도 빨리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기대 수익 부가적인 가치가 높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높았다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지금은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역시 이제는 방송을 오래 하셔서 눈치가.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연식을 따지지 않는 즉 감가상각, 디프리시에이션이 없는 주택시장이라고 해도 연식이 오래되면 유지 보수 비용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또 자주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런 집 구조도 요즘 집에 비해 훨씬 더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 주시면 좋겠는데요. 예전 집들 중에서 약 25에서 30년 전에 지어진 집들은 방의 개수보다 화장실 개수가 적은 경우가 많았고요. 화장실 크기도 방의 크기보다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짓는 집들은 방의 개수보다 화장실 개수가 하나 이상 많은 곳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마스터 베드룸의 크기와 마스터 베스룸의 크기가 거의 같은 곳도 있어요. 예전에 화장실이 단순히 볼일 보고 샤워하는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메이크업도 하고 가계부도 쓰고 휴식도 하는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맞아요. 요즘 집들 가보면 화장실이 너무 예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란 적도 있어요. 너무 세련되고 여러 가지 용도를 쓸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요. 맞아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제가 손님들께 상담 시 묻는 질문 중에 한 가지, 뒷마당이나 야드가 필요하면 연식을 포기하시고 요즘 구조나 새 집을 원하신다면 야드를 포기하십시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두 가지를 다 갖춘 집들은 정말 찾기가 어렵거든요. 질문이 간단하지만 완전 이해가 가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현재 가격이나 앞으로 집값에도 영향이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10년, 15년 전만 해도 단독주택이 당연히 비싸게 거래가 됐고요. 연식이 오래됐어도 시세 차익이나 부가가치가 조금 더 좋았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는 이런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요. 지금은 단독주택이나 타운홈이
LA나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도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어떠한 타운홈이나 콘도들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보면서 늘어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싱글 패밀리인 경우 관리비, HOA 같은 부대 비용이 없으니까 좀 더 유리한 건 아닌가요? 제가 바이어분들께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사실 단독주택은 부대 비용이 없지만 본인이 알아서 부담해야 되는 집 유지 관리 비용이 있어요. 최소 2, 3주마다 마당 잔디를 깎아야 할 수 있고요. 집 주변을 청소도 해야 되기도 하면서 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집 화재 보험뿐 아니라 지진 보험도 가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인 유틸리티 비용도 콘도나 타운홈에 비해 좀 비싸죠. 본인이 여가 시간에 잔디 관리나 청소를 하시면 모를까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관리비가 없다고 좋은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살 때 아빠가 항상 백야드에 있는 잔디 깎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도 한번 도와주려고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서 2번 다시 안 했어요. 제가 웃기고 슬픈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단독주택에 푸른 잔디가 깔려 있고 개인 수영장이 있는 그런 집을 너무 갖고 싶어 하셔서 제가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10년 동안 수영을 거의 안 하셨다고 해요. 그냥 보기만 하신 거예요. 피곤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제 주변에서도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집 구입할 때 내가 얼마나 어떤 부분들을 집에서 사용하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봐야겠네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단독주택, 타운홈, 콘도 등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나에게 맞는 활용 범위 등을 잘 체크해서 보다 실용적인 집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점점 단독주택과 타운홈, 콘도의 가격대가 비슷해지고 있고요. 젊은 사람들의 구입 형태가 땅이 넓은 단독주택에서 현실적인 공간 활용이 잘 되어 있고 유지 보수가 적게 드는 타운홈이나 콘도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너무 높은 관리비가 들지 않는다면 굳이 연식이 오래되고 플로어 플랜이 안 좋은 단독주택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앞으로 또 10years 정도 지나면 어떤 집들이 더 투자 가치가 있고 더 인기가 많을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대표님 말씀을 서머라이즈 해보니 현재의 나의 구입 상황을 잘 파악하고 어프로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네요. 제가 바이어분들과 상담을 해보면 구입하는 그 집에 평생 살 것처럼 생각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희한하게 평균 8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다른 더 좋은 집으로 이사 갈까 생각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요. 예전 대표님 영상을 보니 California Real Estate Statistics 10년 주기로 집 구입을 한다는 내용을 본 것 같아요. 역시 제 영상을 많이 보셨네요.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독주택이 무조건 좋고 가격도 더 많이 오를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구입하는 집의 전체적인 플로어 플랜이나 집의 입지 조건, 앞으로 구입하는 집의 주변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언제쯤 다시 집을 구입할지에 대한 플랜들을 잘 마련해 놓고 이런 형태의 집을 구입할지 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싱글 패밀리의 좋은 점, 안 좋은 점, 타운홈이나 컨도의 좋은 점, 안 좋은 점을 잘 파악하고 나에게 꼭 맞는 집을 찾는다면 무조건 싱글 패밀리가 좋고 타운홈이나 컨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거네요. 예, 오늘 아주 정확한 포인트를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 집이 더 좋은 시세 차익을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내가 정말 만족하는 집이 나중에는 큰 이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앞만 보시지 마시고 더 멀리 내다보시는 천리안을 가지신 우리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힘내시라고 시청자분들께 메시지 드릴까요? 모든 한인들이 주택 구입과 목돈을 만드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싱글 패밀리, 타운홈, 컨도의 좋은 점, 나쁜 점 잘 파악하셔서 나에게 꼭 맞는 집 잘 장만하시는 슬기로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좋으셨거나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유튜브에 코멘트 남겨주세요. 또 부동산이나 재정 상담에 궁금하신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949-767-8949 213-631-0874 또는 kevinkim4989@gmail.com으로 문의해 주시면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모든 것 속 시원히 도와드리겠습니다.
That'll be all for today. If you liked today's video or found anything helpful to you, don't forget to hit the like button, subscribe, and leave a comment down below. We would love to hear from you. 다음 시간에는 집 지금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집값 떨어지면 사는 게 맞는지에 대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슬기로운 케미 부동산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tay safe and healthy, and we'll see you next time. Bye. Bye.